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캬.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보통 소개하면요, 해당 지역구는 당사자인 의원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른 의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홍성예산 홍문표 의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난주에도 보니까 진행하다 보면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냥 본격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이슈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른 의원께서 진정성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회견도 있었고 목포 현지에서 또 현장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종의 현장 기자회견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당에 좀 부담 주지 않겠다고 탈당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예, 이 손혜원 의원이 갖고 있던 진정성이 이제 확인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의원들은 같이 알기 때문에 제 양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갖고 있는 굉장히 열정적인 여자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그게 저항이 있을 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네네. 강한 정의감, 갖고 있는 열정, 네, 거기다가 그 자유한국당에 대한 아주 강렬한 이런 뭐라 그럴까요? 반대의식 이게 네네.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양이 좀 반대하는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측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소위 찢겼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손혜원 의원이 갖고 있는 그 진정성이라는 것은 목표를 좀 살려보겠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나전칠기 그 부분에 대한 예술성 이걸 지켜내겠다는 네네. 이게 또 같이 있어요.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전에는 안 됐습니다만은 자식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노후에 대한 설계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이 유물이나 이런 박물관에 들어가야 될 이런 문화재 같은 것들을 네네. 어차피 자기 죽고 나면은 이건 국가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유물 다 모으면 나 어차피 내가 가져갈 거 아니고 국가에 들어갈 건데 어디다 둘 것인가. 그러니까 목포나 전남 지역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게 드러나 버렸는데 드러나는 과정이 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본인 의지하고 전혀 다르게 투기를 했네 뭐를 했네 이렇게 나오는데 투기는 아니죠. 박물관 짓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사들여 갔던 것인데 본인이 갖고 있던 그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오해해 가지고 일어난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당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탈당할 게 뭐 있나 그랬더니 내가 당에 부담 주기 싫다. 내가 앞으로 정치 계속할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술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건 나는 당에 부담 안 주려 한다. 탈당하겠다. 그렇게 탈당을 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게 투기라고 몰아치니까 와서 봐라. 내가 진짜 투기했는지. 그래서 손혜원 의원도 자유한국당에서도 대거 목포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은 현장까지는 가지 않고 끝만 봤던 모양이에요. 예. 아마 가서 보고 느꼈을 거예요. 이거 투기 아니구나. 그런 걸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리가 되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시고요. 네. 지금 홍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킨다 또 가린다 그것이 이치에 안 맞는 것인데 네네. 손 의원은 지금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알 것을 다 알았고 또 지금 최고위원이 지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9채가 어쨌든 지금 30채 가까이 이제 불려주는 이런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네네. 이 잘못된 것을 이제 국민에게 모든 것을 이제 다 알게 된 상황의 시점이 지금 와 있다. 예. 그래서 저희 당에서 원내대표가 좀 지도력을 발휘해서 네네. 현장에 가서
지도만 보고 화면만 보고 얘기하던 것을 현장에서 여기가 여기구나. 그리고 시청에 가서 브리핑을 듣고 그리고 이제 결론이 우리가 이제 나와 있는 거는 1,100억이라는 네네. 소위 투자를 하겠다라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예. 그것을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고 그리고 현장에서 나왔었던 시민들이 거기가 우리 한국당의 토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고 격려를 하고 그리고 당에 이제 많은 전화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도 좀 남아있는 찌꺼기가 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파헤치는 데는 신고 들어온 것을 그대로 다 노출시킬 수는 없고 지금 검증 과정에 있는 게 한 7, 8건이 또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아마 언론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네. 그래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다. 네네. 그리고 이 문제를 갖고 당에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서울시장이나 우상호 또 의원이나 또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 이 기자회견장에 옆에 원내대표가 서가지고 변명하는 모습은 예. 이건 국민 정서에 맞지도 않고 무언가 있는데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이 투기가 이제는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소위 권력형으로 이게 간 것이 아니냐 네네. 하는 의구심을 예.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드릴 질문을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서 의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당 지도부의 손혜원 의원 구하기 뭐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도부가 아니 투기를 한다면 죄송합니다. 투기를 한다면 목포까지 가서 그 쓰러져가는 폐허가 되어 있는 거기다 투기를 하겠습니까? 네네. 이치 않다는 말씀을 하시면 좀 섭섭하고요. 손혜원 의원이 정확히 그 현장에 가서 봤으면은 아 이게 투기는 아니구나.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은 그런 부분의 전문가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17억까지 30억까지 올렸다는 그런 설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현장을 보면은 투기를 하는 사람은 이게 투기할 때가 아니구나 알 거라고 봅니다. 네네. 손혜원 의원은 제가 투기한 적이 없어요. 투기는 투기하는 사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로 몰아가는 건 지나친 이야기고요. 또 그게다 뭐 초권력형 운운하는데 참 무슨 일이죠. 근데 전 참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막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 보기 저건 아닌데 지나쳤는데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닙니다. 아니고 손혜원이 갖고 있는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정쟁으로 몰고 가면은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다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더 하자고 그러는데 더 해보십시오. 더 해보면 아마 자유한국당이 망하는 쪽으로 가지 좋은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물타기 정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법은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소모적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원하는 상황이 하자고 할 수밖에 없죠. 네. 이 부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국민이 절대적으로 의혹을 갖고 있고 각 언론과 방송에서도 네네. 사실을 지금 노출을 해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에서 아무리 덮으려면 더 커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솔직하게 나는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법과 제도로 이와 같은 소위 어려운 지역을 구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거를 개발하고 보존한다고 해야지 네네. 자기 남들은 모르는 곳에 야밤에 가서 땅 사고 집 사고 이것이 이제 처음 시작했던 9채가 지금 30여 채로 늘어나는 것은 예.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왜 설명이 안 됩니까? 그래서 설명이 됐는데.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는 이 법대로 갈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만드세요. 네네.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이 문화재를 보호하고 역사적인 그 위치의 가치로 예. 만들 거 아닙니까? 청취자분들 의견 한번 볼까요? 그 양쪽 그 두 의원분께서 말씀하시는 분의 공감하는 분들에 대한 뭐 문자예요. 6086님이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모범의 문제입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4815님은 국회 간사 신분이어서 문제가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샵 0945,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열려있는 유튜브에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는 두 의원께서 입고 계시는 양복의 색깔이 어떤 것일까 이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그 실시간 문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건과 관련해서 과도한 정치 공세다라는 서 의원님의 입장과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홍 의원님 입장에 서로 좀 엇갈리고 있어요. 근데 과도할 뿐만 아니고요. 왜곡시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30차, 20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체 합치면 평수가 300평 이상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네네. 근데 30채, 20채 되는 집이 어떻게 300평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피지 내에 여러 채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예. 그걸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걸 무슨 투기하기 위해서 했다면은 진실을 남겨놓고 그걸 부풀려가지고 적당하게 각색해가지고 사람 그냥 골탕 먹이고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네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보도를 하고 손혜원 의원이 갖고 있는 억울함을 들어주려는 척에서 설명을 하게 되면요. 손혜원 의원은 정말 훌륭한 의원이구나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네. 이 사건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만들 정도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억울하지는 않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손혜원 의원이 상당히 억울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자꾸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여기서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 예. 최소한도 국민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 지역을 개발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네네. 법과 제도로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 예산홍성에도요. 한 6, 7군데가 있어요. 예. 그거를 보고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난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돈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하게 되고 네네. 또 정부가 투자해 주고 그럼 결국은 이게 뭡니까? 이거는 알먹고 꼭 먹는 결국은 투기거든요. 예. 이런 것을 저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은 지금도 여야가 법으로 대한민국의 이런 곳은 역사적으로 후손에게 남길 그런 개발을 하겠다. 그러니 여기에 응을부인들은 와서 이 제도 안에서 개발하자. 네네. 이렇게 하면 당당할 텐데 여기 무슨 남편에다가 뭐 부인에다가 저 동생에다 조카에다가 뭐 보좌관에다가 친인척을 전부 끌어들여서 땅을 쪼가리는 걸 전부 사는 거는 이건 알박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나온 얘기가 문화 알박기라는 겁니다. 쓰러진 폐허를 인수할 사람 아무도 없고 살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폐허가 됩니다. 아니죠. 공고를 내면 가서 시작을 하면은 그거 자체가 목적은 박물관 만들겠다는 뜻이고 그게 동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가고 남편이 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서 함께 하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네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저 박물관을 만들고 그 지역을 이 문화의 거리로 만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뭐 시간이 좀 지나서요. 그 주제에 대한 논란이 좀 선명해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다음 주에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어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 구속수감 문제가 하루 종일 가장 커다란 이슈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보면은 그 재판 청탁 관련 의혹 얘기가 나오면서 정치권이 그동안 왜 사법개혁에 미지근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이 사법농단이 쭉 진행되면서 국민들 가슴이 타들어갔었죠. 네네. 이번에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됨으로 해가지고 사법농단의 정점이 드러났고 예. 그걸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 들어갔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는 대한민국에 사법농단이라는 이런 얘기는 안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사필 규정이다. 그래도 대한민국 정의는 아직도 살아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가질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은 사법 개혁을 해 들어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검경 이 수사권도 조정해야 되고 또 공수처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될 터인데 이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계기로 해서 예. 이런 사법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네네. 국민들 같이 해 나가야 될 것. 알겠습니다. 어제가 박영선 사개특위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당이 너무 반대를 해서 공수처가 진전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왜 그러시는 거죠? 네, 어쨌든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재판이라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한 그런 시시비비는 이제 우리가 과정을 보고 네네.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공수처 문제는 국민들이 많은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더 많은 그 토론과 그리고 지역적으로라도 우리가 확산을 하면서 이 공수처의 의미가 뭐다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우리 한국당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옥상옥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네. 지금 검찰이 나름대로 신뢰를 갖고 하고 있는 데다가 또 공수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검찰 개혁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스스로 팔을 자르는 그런 모습의 개혁을 하고 그 후에 또 이것 갖고 안 되니까 공수처라는 걸 만들겠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치를 가해줘야 되는데 네네. 지금 있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거기에 또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고 네네. 그 옥상옥의 속에는 이 권력자의 내심이 있지 않느냐 이런 데서 이제 의아를 하고 있는 거고 네네. 확실한 우리 국민들에게 이해가 안 됐다.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한국당에서 끌고 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 좀 오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홍문표 의원께서 말씀을 좀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한 보름 전에 한 조사입니다. 리얼미터에서 한 건데 한 70% 정도 나옵니다. 70%도 돼 77% 네. 올라갑니다. 예. 77% 되고 한 15% 정도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공직자 부패 수사처. 공수처를 만들자는 의견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국민들은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공직자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예.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국민 감정입니다. 정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에서도 반대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그 공수처를 반대하는 일부 검찰이 함께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국민 정서에 맞추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 절대 다수가 공수처 만들어라. 그래서 공직자 부패 구조를 깨라. 네네. 이게 명령인데 이 명령이 따르지 않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네네. 이 부패 부분을 국민이 파헤치고 그리고 국민은 알 권리를 갖겠다라는 거는 70% 80%가 전 동의한다고 봅니다. 예, 예. 문제는 지금 있는 검찰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네네. 그 위에 이제 부패. 지금 옥상옥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고 여기다가 다시 또 하나 이 기구를 만드는 것은 국민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거고 네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검찰은 그럼 뭡니까? 예. 이런 부분을 우리는 명쾌하게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부패방지법이라는 게 나와주면은 아니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알고 있는데 국민의 뜻에 따라야지. 국민의 뜻 갖고는 그러니까 반대라는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패방지라는 부분은 다 아는데 그 위에 무슨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공직자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어라는 게 국민의 명령입니다. 시간상이요? 그 1부, 2부에서 좀 나눠서 좀 저희들이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서른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지난 그 TBS가 9일 전국 성인 503명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무선 전화 면접,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으로 해서요. 이미 전화 결과에서 6.5% 응답률이 나왔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고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잠시 광고를 듣고 돌아오겠고요. 청취자분들 샵 0945 문자 주시면 저희들이 방송 진행 도중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뵙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예, 여의도 중기석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이슈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어제 굉장히 그 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안 나갈 테니까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이분들 다들 불출마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당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제 자기는 안 나가겠다는 건 분명히 했고. 네네. 그다음에 전당대회라는 것은 용광로 같은 것인데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나오지 말라. 이렇게 비대위원장의 허물로 인해서. 네네.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전국으로 우리 당내 분위기가 가고 있지 않냐. 예. 그래서 저는 염려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나온 동기는 뭐 여러 가지 비대위원장으로서의 판단에서 나왔겠지만은 그래도 전당대회라는 것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전제가 붙어 놓으면은 네네. 그건 당의 화합과 전당대회가 아닌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데 바로 이거를 이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이분들에 대한 그 다 문제점은 다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느냐 못 오느냐 가치성은 또 다른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이 두 사람이나 네네. 또는 세 사람이 들어주면 좋은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전당대회 의미가 이거는 상실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오겠다. 네네. 이렇게 오늘 아침까지 확인된 것은
저희 당 내의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천타천으로 한국당의 후보군들이 한 10명 안팎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서른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후보가 가장 좀 힘겨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네. 뭐 차라리 우리 홍문표 의원이 나오신다면은 제일 그렇습니까?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자유한국당 후보들이니까 누가 나와도 건강한 경쟁을 하면 되죠. 네네. 건강한 경쟁의 분위기에서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TK 단일화 카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중심에 또 홍준표 전 대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의 흐름이 용광로 아까 표현하셨는데 전당대회 쪽으로 가면서 좀 뭔가 그 통합의 이미지가 좀 나올까요? 아니면은 계속 또 갈라지는 분열의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될까요? 김병림 비대위원장은 자기의 이제 개인적인 보는 시각에서 의지를 밝혔다고 보고. 네네. 이제 내부의 상황은 지금 말씀한 대로 그룹별로 또 친소관계대로 또 지역별로. 네. 우리가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10여 명이 오르내리고 있지면은. 예. 결국은 이제 뭐 2, 3명 정도로 압축되는 과정이 저는 앞으로 있을 걸로 예측을 합니다. 예, 저희들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국회 상황이 할 일은 굉장히 많은데 뭐 예전에 그 국회의장께서도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새해가 됐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 전면 보이콧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집권당 입장에서 어떻게 좀 소통의 창구를 마련을 하실 수 있으신지요? 예, 크게 뭐 국회 보이콧 나오는데 좀 지나치죠. 선관위 상임위원 조혜주 상임위원을 네네.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셨는데 임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작년 12월부터 이게 나왔어요. 작년부터 해달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허락을 맡아야 모든 게 다 됩니까? 임명을 합니까? 대통령 임명하고 싶은데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청문을 해서 이런 이유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야죠. 그 청문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 열 기회도 주지를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니 그럼 이게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고역지책이죠. 네네. 고역지책이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임명을 하셨는데 근데 임명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무슨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거다. 뭐 앞으로 국정 협조 못한다. 전면 보이콧이다. 이게 보이콧할 일입니까? 나는 이런 자세가 정말 국민들로부터 실망받을 거라 생각해요. 네네. 이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게 왜 그러는지 왜 이렇게 강경으로 나오는지 이건 뭐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정치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정기특위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정기특위에서 우리는 대안을 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은 지금 내지도 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200대 100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협상을 하면 되죠. 네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갖고 있는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아예 1월 국회는 그냥 넘어가자. 이런 심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안 하는데 자꾸만 지나쳐요. 네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단이란 단서를 달았더라고요. 전면 보이콧 앞에. 이건 그렇습니다. 선거는 공정성이 첫째 담보돼야 되는데. 네네. 이 조혜주 씨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선거 캠프에서 상당한 일을 했던 것들이 신고에 의해서 또 주변에 의해서 이게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에서 나와 있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기록을 지워버렸다든지 그렇지 않다고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데 호적 등본이 잠시 이사를 했다고 호적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이런 결과를 갖고 볼 때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나 그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까지 이분이 갈 뿐인데 이런 분을 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분을 굳이 내놨을까. 공정한 선거 관리에 부적절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래서 우리는 딴 분으로 이런 흠집이 없는 사람으로 내놓는 게 어떠냐 하는 거를 여러 차례 이제 공식 비공식 건의를 했는데 네네. 이것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큰 지금 저는 실수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네. 왜 그러냐. 인사청문회를 우리가 많이 열었잖아요. 거기서 부적격자가 나와도 이걸 강행해서 임명한 것이 한 6, 7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청문회 자체도 열지 않은 사람을 임명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첫 개수예요. 네네. 이거야말로 독단이죠. 협치를 하자고 해놓고 국민한테는 방송에서 신문에서 항상 협치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돌아서서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래서 밀고 가면은 네네. 그럼 지금 모든 야당들이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한국당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국회를 잠시 문을 닫더라도 네네. 바로 잡지 않으면은 앞으로 선거가 전부 의심을 받게 돼 있고 네네. 공정성에 훼손이 된다면은 아무리 선거의 결과가 좋은들 국민들이 화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제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이 부분을 명쾌히 바로 잡아야 된다. 듣고 있기가 답답합니다. 예. 우리가 청문회를 안 했습니까? 지금 그런 사실이 있으면은 청문을 열어가지고 국민들 보는 앞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안 한다 못한다. 청문을 했어야죠. 청문회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청문회는 안 하고 지금 와서 대통령이 이제 이게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으면 한 달 이상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명할 수밖에 없죠. 국정은 돌아가야 되는데. 네네. 근데 그걸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억지 얘기를 하시면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예. 그럼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사람이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이유가 어떠한 이유로 반대를 한다는 걸 국민들이 보실 수 있게끔 청문을 열어가지고 할 수 있던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조차도 일자 가동을 안 시키고 예.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국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거제 개혁 합의가 물 건너가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홍 의원님. 저는 물 건너간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네. 아직까지 각 당이 갖고 있는 것이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조합해서 하나로 예. 통합하는 과정이 조금 전 남아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국당의 안은 무엇입니까? 한국당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경원 대표가 얘기한 것은 네네. 자기 당의 당론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예. 단지 중재적이고 또 이 선거법 문제는 각 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게 개인적인 안을 던지는 것뿐이고 우리는 지금 뭐 어떤 형태든 대화에서 결론이 나오면 따라갈 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네. 설 의원님. 우리 당은 안을 내놨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안을 내놨지만 어차피 협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야당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200석은 지역구로 하고 100석은 이 비례로 하자고 그러는데 그럼 지역구 한 30몇 석이 없어집니다. 53석이 줄어듭니다. 예, 예. 53석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한 100명 이상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국회의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남아 있는데 이건 뭐 다른 야당하고 협상을 해야 되니까요. 예. 지역구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 비례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협상의 이 과정에 그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예. 지금 서른 최고위원이 말씀했지만은 실질적으로 53명의 지역구를 줄인다면은 네네. 100명 전후에 상당한 파열음이 있는 거고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안을 내놓고 마치 무슨 53명 이렇게 해놓고 200명 뭐 등등 숫자를 놓는 거는 네네. 안 되는 숫자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능한 걸 놓고 하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성을 갖고 이런 숫자를 맞추고 또 지역에 안배를 하는 어떤 또 비례대표 이렇게 알겠습니다.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이걸 던져만 놓고 이게 협상용이다 하면은 그걸 따라갈 사람이 현실성이 없는데 누가 있겠습니까? 네. 진행 도중에 그 청취자분들 문자가 어떤 문자들이 주로 들어왔냐면요. 공수처 설치, 언제나 권력 편에 섰던 법의 문제 관련된 지적도 하셨고요. 유튜브 청취자분의 입장에서는 두 분이 나오시면 기사가 많이 나온다. 앞으로도 전국의 해법과 사이다 발언을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들 주셨습니다. 얘기를 좀 진행하다 보면 늘 시간이 좀 모자란데 오늘 여기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